시작해요. 고등학교 1학년 23년 9월 모의고사 33번 오늘 그리고 3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지문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거고요. 34번은 조금 슬플 수 있어요. 제가 34번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좀 슬펐거든요. 33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관심 있을 만한 글을 읽게 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학생들에게 관심 있을 만한 글을 읽게 해야 할 필요성인데요. 사실 여러분이 보게 되는 모든 지문도 결국에는 글입니다. 그렇죠? 제가 간혹 이렇게 해요. 이 지문 진짜 재밌어요 라고 말하면은 누구는 재미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벌새 지문이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진짜 재미있는 지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는 별로 재미없을 수 있는 지문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나이는 그러면 동물과 자연이 나오는 지문이 좋나 봐요? 그래서 벌새 얘기를 좋아하시고 공원과 관련된 내용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좀 딱딱한 글. 그래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을 만한 분야의 글을 읽는 게 일단 중요하더라라는 표현이고, 이 글에서는 그 두 가지로서 한 가지 방법으로서 그 내용을 증명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재밌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한텐 재밌겠지만 우리한텐 다를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장 들어갈게요. key. 여기가 일단 주어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그 주어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to부터 achievement까지 묶어주면은 key가 주어가 되면서 일단 얘가 실질적인 동사로 쓰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engagement and achievement 이렇게 하시면 안 되라는 거, 이게 두 가지가 주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핵심이 나오는데, 자, 어디에서의 핵심입니까? engagement 참여와 그리고 성취와 관련된 핵심은, 여러분 표현에도 그렇게 돼 있을까요? 네, 맞네요. 참여라고 잘 나와 있네요. 참여와 성취의 핵심은, 그러니까 수업에 참여를 하고 정로야, 그 수업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제공해요? 문법 조심. 학생들에게 이것을 제공하는데 무엇을 제공하냐면 relevant text를 제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중심 소재가 나왔고요. 우리 relevant라는 거는 알고 있는 단어예요. 관련 있는 이란 뜻이죠. 따라서 관련 있는 글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련 있는 글들은 뭐냐면 블라블라 하고 요렇게 끝났어요. 자, 그러면 제가 뭐 할 줄 알죠? 전치사 뒤에 명사에, 즉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건 맞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수 있었었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구조에서 전치사를 앞으로 끌고 오게 되면 그때는 전치사 위치가 되고,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선행사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됐었죠. 제가 아름이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in 위치를 한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선행사를 보니까 관련 있는 글입니다. 그러면은 아름이 어디 갔어요? 여기 계시네. 이 글이라는 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장소의 느낌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시간의 느낌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면은 where로 바꿀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은 활용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된 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왔다 갔다 구조를 좀 조심하세요. 관련 있는 글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학생들이 됐지. 학생들이 will be interested 수동, 학생들이 관심 있을 관련 있는 글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주제문이 던져진 거예요, 지금요. 지금 주제문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을 때 학생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된다? 관심 있을 관련 있는 글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를 하게 되고 실제로 성취도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게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주제문이 일단 던져졌고요. 이 나머지 부분은 예시로서 접근하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구조예요. 일단 provide A
with B. 구조가 일단 나왔어요. A student with B. 요런 구조가 지금 나왔어요. 그쵸?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provide가 제공하다라는 뜻이 맞아요. 이게 주다 계열이잖아요. 그쵸?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오고 사물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수요동사라는 친구, 뭐 give라든지 send, tell 이런 친구들은 전치사가 안 붙고 나오죠. 바로 사람, 사물 이어지는데 provide는 사형식 수요동사 계열이 아니라서 전치사가 있어야만 이 구조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전치사가 있어야만 성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with를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구조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사람과 사물의 자리를 바꾸는 거야. 사람과 사물의 자리를 바꿔요. 지금 제가 A를 사람이라고 써놨고 B를 사물이라고 써놨죠. 우리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봐야 돼요. 나중에 고2, 고3 때 이런 식으로 변형을 치기도 하거든요. 여긴 with였었죠. 사람과 사물이 나올 때 그땐 with였는데 사물과 사람이 나올 때는 with가 아닙니다. 그때의 전치사는 for예요. 그래서 요것도 좀 조심하자라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예리나 이서야 provide만 외우는 것도 좋긴 하고 원래 알고 있는 단어긴 하겠지만 provide A with B 구조가 사물 사람 계열로 바뀌게 될 때 for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는 이건 언제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참여와 성취에 있어서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관련 있을 만한 관심 있을 만한 관련 있는 글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저의 학업적인 일과 아마 여기서 I라는 사람은 학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쵸? 그리고 나의 수업은 주어가 두 가지였습니다. have been influenced. 수동이야, 수동. 비동사 계열 influence 됐습니까? 나의 학문적인 연구와 나의 수업은 깊이 영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향받았다라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이러한 사람의 일, 어떤 작업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람의 작업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I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수업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이분의 수업은 RF라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she. 아마 여기서 she는 RF일 거예요. think신가요? 그녀는 interviewed. 보통 인터뷰라고 말하면 면접을 보다라는 뜻이 있겠죠? 여기서도 간단하게 면접을 봤다. 이렇게도 괜찮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12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성인들은 who were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한 파트가 되겠네요.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맞고요.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that으로 바꿔도 괜찮겠죠? 12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12명의 성인들은 누구냐면은 highly. 얘들아 이거 벨이다. 그치? 높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매우 성공했었던 사람들인데 어디에서? 자신들의 일에서 굉장히 성공했었던 12명의 성인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일에서 성공을 했는데 그들의 일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었냐면 물리학자를 포함하고 있었고 바이오 케미스트 쉽다. 바이오가 생물이란 느낌이죠. 그쵸? 그리고 케미스트라고 말하면 화학자야. 그러면 생화학자입니다. 물리학자를 포함하기도 했었고 생화학자를 포함하기도 했었으며 회사에 CEO를 포함했었던 자신들의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했던 12명의 성인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실험 대상인 12명의 성인들은 굉장히 성공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물리학자,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생화학자, 성공한 사람이죠. 회사의 사장님, 정말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all of them, 그들 모두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초은아, 그들 모두면은 총 12명의 성인들이 되겠죠? 그들 모두는 had,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 처음 보네. 디슬렉시아. 처음 봐요. 우리는 없을걸요?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요. 난독증입니다.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보통 난독증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 모두가 난독증에 걸렸었어요.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고 and had. 얘들아, 여기는 또 had를 썼어. 그러면 이거는 had 플러스 have의 과거 완료, 과거 분사 had pp가 되면서 대과거 과거 완료 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독증에 걸렸었는데 그 전에 이게 있었다. 이런 표현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요? 엄청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하는데? with reading. 그렇지. 무엇인가 읽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 아닐까, 윤서야? 난독증이 있으면 글을 제대로 읽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데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었겠죠? throughout their school years. 이거는 최근에 임명용어 한 2번 정도 봤었죠. 뭐 내내, 줄곧이라는 의미였었죠. 줄곧, 언제? 그들이 학교 다니는 시기 내내. 그러면 학교 다니는 시기 내내라는 거는 아마도 지원아 학생이었을 때라는 표현일 거예요. 그렇죠? 좀 돌리자면 학교 다니는 시절 내내 무엇인가 읽는데 엄청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좀 의아하지 않나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실험 대상이었던 12명의 성인들은 일단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얘들아,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봐봐. 물리학자, 생화학자, 회사의 CEO 같은 사람들은 공부를 일단 기본적으로 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고 읽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대. 야, 그러면 일단 좀 긴가민가 해야 되지 않아요? 왜냐면 난독증은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럼 여쭤볼까요? 시연이 생각엔 어때요?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제대로 공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문점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 사람들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이고, 와, 물리학자, 생화학자, 회사의 사장님이야. 근데 난독증이 있었대. 그래서 다음 문장. 그래서 그녀가 예상하긴 했지만 뭘 예상했지?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예요. 그쵸? 발견할 것을 예상했대요. 무엇을?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되시죠. 그들이 그 12명의 사람들이 여기 과거 완료 아마 피했을 거야. 그쵸? 뭐 하는 것을? avoid는 공규나 ing를 목적어로 받아요. 그들은 아마 글을 읽는 것을 피했었을 거야 라는 걸 발견할 걸 예상했지만, 그쵸? 왜냐면 난독증에 걸렸으니까 읽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읽는 것을 피했을 거야 라고 예상을 했었대. 그리고 1번 and 2번. 그리고 아마 그들이 발견하지 않았을까? 라고 예상하긴 했었대. 무엇을? 이러한 방법들을. 자, 어떤 방법? 얘들아, 처음 보는 단어네. to bypass가 나와요. 우리 bypass 같은 경우에는 우회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우회하다라는 게. 보통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뭐 자동차가 도로를 지나갈 때 우회하십시오라고 말하면 거기 도로를 지나가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회하다라는 건 피하다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영어는 반복하는 걸 싫어하죠? 여기 앞에 avoid를 썼으니까 여기선 지금 avoid 계열을 안 쓴 겁니다. 됐습니까? 아마 이런 방법들을 찾지 않았을까? 그것을 피하는 방법. 여기서 it은 reading이겠죠? 책을 읽는 것을 피하는 방법들을 아마 찾지 않았을까? 또는 compensate. 이것도 병렬이네. 1번 투부정사, 2번 투부정사가 돼서 또 ways를 꾸며주겠네. 글을 읽는 것을 피하는 방법들이나 compensate with other strategies.
compensate라고 말하면은 그 여러분 교재에서는 뭐라고 나오나요? 이게 워낙 뜻이 많아서 보완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보완하다. 그러니까 채우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마 채우는 방법들,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을 거야. 무엇으로 보완하지? 다른 전략들, 무엇과 관련된 학습을 위한, 됐어요? 학습과 관련된 다른 전략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글을 읽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든지, 그리고 애초에 글을 읽는 것을 피했을 거야 라는 걸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죠? 반대의 것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문장이 조금 복잡했나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 실험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녀의 예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난독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읽는 것을 피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이들은 읽는 것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거나 다른 전략들로 보완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혹시 글을 읽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은 다른 전략으로 보완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분석하는 것도 싫고 해석하는 것도 싫으니까 그냥 그 문장 통째로 다 외워버리는 것. 네, 다른 전략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아마 그걸 찾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무엇이다? 반대의 것을 찾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유추를 한번 해보자면은 여기 나오는 12명의 성인들은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맞긴 하지만 반대의 상황, 읽는 것을 피하지 않았을 거고, 됐어요? 읽는 것을 우회하지 않았을 거고, 맞아요? 다른 전략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뒤 opposite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다음 문장에 나오긴 하지만 미리 얘기하면 좋으나 글을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글을 읽는 걸 좋아했다? 이상하지 않아요? 난독증은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인데 책 읽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실제로 한번 가볼까요? To my surprise. 얘들아 우리 예전에 했었어. 소유격이 나오고 전치사 to 소유격 감정명사가 나오면 이거 그냥 뭐뭐 하게도 라고 해석하라 그랬어요. 예전에 한번 했었었죠. 그러면 to my surprise라고 말하면 내가 놀라게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내가 깜짝 놀라게도 I found 저는 알아냈습니다. 무엇을 알아냈죠? 명사절 독속사 목적어 대시고 이러한 난독증 환자들 자 여기 S 붙었습니다. 그쵸? 디슬렉시아가 아니에요. 난독증 환자들 다시 말하면 12명의 성인들이 되는 거지. 그 실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러한 난독증 환자들은 무엇이었대? 대단하다. 무엇이었대? enthusiastic. 많이 나왔던 단어죠. 열정적인 독자들이었습니다. 진짜 놀랍지 않니? 난독증 환자라니까.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열정적인 독자들이었대. 그리고 복습. 그들은 rarely 복습. 시작해볼까요? rarely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쭉 따라 나와야 되겠죠. 먼저 여쭤봐야죠. 예린아, rarely가 무슨 뜻이죠? 거의 없는 이죠. 요거 우리 예린이가 지금 조금 피곤해요. 그래서 예린이한테 시켜볼게요. 싹 다 얘기해볼까요? 좀 피곤해 보여서 활력이 좀 생기도록. 좋아. 셀덤 나왔지. 베얼리 나왔지. 뭐 잘하네. 그리고 이게 우리 예린이가 착해서 남겨주는 거예요. 다 아는데. 그럼 어떻게 누구 지적해 볼래요?
시사예요? 네. 그래, 맞아. hardly 있지.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뭐 누가 해볼까? 그래. scarcely. 그렇지. 근데 이것만 하는 건 아니죠? 왜? 잘 봐.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문장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얘들아 우리 복습이라 그랬잖아. 내가 얘를 앞으로 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내가 얘를 앞으로 빼게 되면 맞아요? 얘를 앞으로 빼게 되면 부정어인 동시에 부사인 친구가 맨 앞으로 나오면서 어순이 뒤집어지는 강조가 되겠네. 아유 진서 졸려서 어떡해. 그러면 진서를 시켜봐야죠 뭐. 자 그러면 부정어 어순이 되면 어떻게 이 문장은 바뀌면 좋을까요? 도치가 됐었을 때는 문장에서의 동사가 주인공이었었죠. 문장에서의 동사는 avoided 일반 동사였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죠? 일반 동사의 의문문 어순으로 바뀌면 되겠죠? 일단 시작은 정로가 한번 사부작 해볼까요? did 맞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 진서야? 에헤이 그 사이에 맞아 그 사이에 주어 나와야 되지? 주어 누구? they 그치? 그리고 동사 원형 avoid ing 복습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쓰게 될 수도 있겠고 rarely를 아예 통째로 바꾸는 것도 좋아요.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진짜 놀라게도 그 난독증 환자들은요 정말 열정적인 독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요 거의 피하지 않았습니다. 독서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대요. 대조적으로 on the contrary 대조적으로 그들은 썩 out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거 안 외워도 돼. 왜냐면 우린 seek을 알아요. seek가 찾다죠. 그게 똑같아요. 무엇을 찾다? 라는 뜻인데 물론 어감은 좀 달라요. 막 미친 듯이 찾다 뭐 이런 의미이긴 합니다만 그냥 찾다라고 하면 원래 seek이 찾다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찾았습니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책들을 찾았습니다. 야, 그러면 반대의 상황이 맞아요? 읽는 것을 피했다? 그게 아니다. 거의 읽는 것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었었죠? 정말 열정적인 독자였어요. 심지어 책을 직접적으로 찾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궁금해야 됩니다. 아니, 난독증 환자들이 책 읽는 것을 잘 못할 텐데 어떻게 그랬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빨간펜 묶으면서 저는 들어갈게요. 이러한 패턴은 뭐 유형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think discovered. discover의 목적어 없네요. 그쵸? 무엇을 발견했는지 없으니까 목관대가 생략됐을 거예요. think 씨가 발견했었던 유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주격보원에 됐어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all of her subjects 모두가 누구의? 그녀의 실험자들의 대다수가 모두가 제가 그 아까부터 계속 실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서브젝트는 원래 뭐 비실험자라고 하는데 그냥 실험자입니다. 핑크가 발견했었던 유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의 실험자들 모두가 had been 어땠었었다? 계속해서 과거 완료 쓰고 있어요. 참 passionate 했습니다. passionate는 열정적인 이란 뜻이에요.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어디에서? in some personal interest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개인적 관심사에서.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는 개인적인 관심 분야겠죠? 개인적인 관심 분야에서 열정적이었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관련 있는 글을 제공하는데 무엇과 관련 있더라?
관심이 있을 만한 관련 있는 글을 제공하더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읽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내용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죠? 괴베클리 테페가 나오는 거, 또 먼데이 모닝 커터백이 나오는 그거 누가 좋아해요? 저나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재미가 없겠죠? 개인적인 관심 분야에서는 정말 열정적인 독자였었나 봅니다. The areas, 그러한 분야들은, 관심이었었던 분야들은 무엇을 포함했었냐면, 그러니까 실험자들의 관심 분야예요. 종교가 포함되어 있었고, 수학, 경영학, 과학, 역사, 그리고 바이오그래피, 자서전, 이런 것과 같은 것이 그 실험자들의 관심 분야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what mattered was. 지금 문장이 주어로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수일치 단수 맞아요. 맞죠? 그리고 what, 주어가 지금 없으니까 선행사 없는 불완전한 문장 맞겠고, 굳이 바꿔 쓰게 되면 뭐야? 더띵 대신나 더띵 위치로 또 바꿔 쓸 수 있겠죠? what mattered, matter가 동사일 땐 중요하다. what mattered,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중요했던 건 뭐예요? 명사절 접속사 주격 보어죠. 그들이 읽었더라. 어떻게 읽었습니까? voraciously. 처음 보는 단어네요. 일단 원형을 외우면 되겠죠? 이거 다 외워놓으세요. ly 형용사입니다. voracious라는 편이 어떤 편이냐면은 개걸스러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ly가 붙었으니까 개걸스럽게도 야만적으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하면 열정적으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읽었다는 것이다. 정말 개걸스럽게 읽었다는 것이다. 왜? To find out more. 더 많은 것을 찾기 위해서 정말 개걸스럽게 읽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개걸스럽게 책을 읽었더라. 혹시 자신이 난독증에 걸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영어 문장 읽는 거 안 좋아해요? 자신의 관심 분야가 나오면은 아마 그 지문은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볼까요? 건균이의 관심 분야는 무엇이에요? 어떤 거요? 운동이요? 아, 그러면은 먼데이 모닝 쿼터백이 재밌었을 수도 있겠네. 그리고 저기 누구야? 진서는 관심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나비는 어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현승이는 관심 분야가 뭐예요? 아, 그래서 그때 많이 지원아 그때 뭐야? 언어를 그 과학자들이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그 동물에 대한 지위를 강등시키기 위해서 정말 끄떡끄떡거리면 안 돼. 너는 없었어 그날. 너는 안 계셨었어요. 그때 저기 뭐야? 아, 현승이가 그때 그래서 적극적으로 했었었군요. 각자의 관심 분야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분야가 지문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도 적극적이 되겠죠? 34번 조금 슬픕니다. 다양하게 정의되는 능력과 유일한 기준점이 될 때의 문제점이, 이거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겪을 거예요. 특히 아마 영어 수업 지금 이 시간에서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능력이라는 건 어떻대요, 서영아? 다양하게 정의가 된대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유일한 기준점이 될 때 그때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여쭤볼까요? 능력이 정말 다양하게 정의될까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지원의 생각엔 어떻습니까? 능력의 정의가 뭐예요? 아, 좋아요. 각자 가지고 있는 뛰어난 무언가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쭤볼까요? 정로의 능력은 아마 제과 제빵일 거고, 현승이의 능력은 아마 과학과 관련된 걸 거고, 그리고 뭐 건균이 같은 경우는 뭐 체육과 관련된 부분, 지원이 같은 경우는 음악과 관련된 부분이 능력적인 부분이 되겠죠.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건 어때요? 말을 잘하는 것도 능력일까요, 초은아? 네, 그것도 능력이 되겠죠. 예린이 생각은 어때요? 피아노 잘 치는 것도 능력인가요? 그럼 봐봐요. 능력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첫 번째 소재 봤습니까? 능력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건데 유일한 기준점이 될 때 문제점이에요.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슬펐던 이유가 뭐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도 영어를 좋아했어서 영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좋아했었고 또 사회 과목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었어요. 왜냐면은 그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제가 맨 앞자리에서 항상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수학 시간만 되면은 저는 항상 맞았어요. 항상이야, 항상. 여러분 요즘에 학교에서 안 때리죠? 제가 원래 뭐 영어 시간이나 뭐 국어나 사회 시간에는 거의 뭐 앞자리 쪽에 앉아. 저희는 그때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수학 시간이 되면 저기 현승이 쪽에 가 있는 거야. 그리고 딱 들어오시면서 수학쌤이 기분이 안 좋으시면 야 오늘 개새끼 어딨어? 딱 이러셔. 그러면 이러고 있지 이러고 오현주 이 새끼 너 지난번에 그 문제 또 안 풀었더라 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좀 삼각자가 큰 게 있었어요. 요렇게 되고 이렇게 자 그리는 거 있었거든요. 그걸 들고 제 머리를 많이 때리셨던 기억이 나요. 수학 시간에 단어 외우고 있다가도 제가 머리 맞고 그래서 그 삼각자가 부러지면서 선생님 손에 팍 찍혀서 선생님이 막 손에 피가 나기도 했었거든요. 그거 다 저 때문이래. 왜 나 때문이야 그게? 쥐가 때리지 말았어야지.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제 능력은 영어나 국어나 사회였었죠. 근데 수학 시간에 그걸 잘하면 소용이 있나요, 시연아? 없어요. 그쵸? 수학 시간에 있어서의 유일한 기준점은 뭐야? 수학을 잘하는 게 기준점이잖아.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는 나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 그때 문제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음악 시간에는 타고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체육은 잘 못하시나요? 그럼 뭐해? 체육 시간에 노래하는 거와 관련이 없잖아. 그때 문제점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 되게 슬픕니다. 첫 번째 문장 갑시다. 중요 단어도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능력은 refers to 됩니다. 이거 참 많이 나왔네. 그치? 우리는 아마 refer to ASB가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 표현을 보게 되면은 refer to가 뭐 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refer to는 굉장히 많죠. 뭐 언급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처럼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라고 일컬어지다 뭐 등등등등 뭐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결국에는 이 친구는 means 의미합니다. 뭐 요 정도의 표현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능력은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해? 그래, 일단 이거 나도 인정하겠어. 지적인 뛰어남. 그래, 대다수에게 있어서 능력이라는 건 지적인 뛰어남. 무슨 말이야, 검균아? 지능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원합니다. 모든 것을 원하죠. 라고 말하면서 여기 day 2의 목적어가 지금 안 보여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는 특정한 선행사의 계열 때문에 위치보다는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이 됐을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원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모든 것이 보여주기를 원한대. reflect, 반영하다, 보여주다. 무엇을 보여줘? 얼마나 똑똑한지. 자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게 되는 모든 것을 원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지적인 뛰어남을 일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똑똑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요. 이를테면 writing, 뭔가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멋진 legal, 이게 합법적인이란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법적인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법률 보고서라고 할까요? 정말 멋진 법률 브리핑을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getting the highest grade,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겠죠. 시험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작성할 수도 있겠는데 elegant, 우아한이란 뜻인가요? 정말 아름다운 컴퓨터의 코드를 쓸 수도 있겠고요. Same something, 무엇인가 말할 수도 있겠죠. Exceptionally, 정말 이례적으로
굉장히 특출나게 정말 독특하게 현명하게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or witty, witty 하면은 무슨 뜻? 야 우리 지원이 위트 있다. 재치 있는 정말 재치 있는 무엇인가를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화 속에서 그렇다고요. 자, 이만큼이 한 문장인데 어때요? 해석하기 어려워요? 쉽게 갈 수 있죠? 여러분한테는 어떻습니까? 능력이 무엇을 일컬어요? 여러분에게 능력. 혹시 뭐 여러분은 시험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는 것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한테. 아니면 선생님, 저는 좀 대화에서 재치 있게 말하는 편이에요. 네, 그것도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could also define, 또한 define, 정의하다라는 뜻이지 능력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in terms of, 안 적어도 돼 이건 다 알고 있는 뜻이니까 뭐뭐의 관점에서 라는 뜻이죠. 무엇의 관점에서 능력을 정의할 수도 있나요? 특정한 기술이나 특정한 탤런트 하면 재능이에요. 그렇죠? 특정한 기술이나 특정한 재능의 관점에서도 능력을 정의할 수도 있대요. 무슨 말이야, 윤서야, 이서야? 능력이라는 건 지적인 분야 말고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재능, 네, 그것도 능력이 될 수도 있다고요. Such as, 뭐와 같은 걸까? How well one plays the piano. 얼마나 잘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연주를 할 수 있는가? 또 얼마나 잘 어떤 사람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가? 또 얼마나 잘 어떤 사람이 테니스 공을 서브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에는 재능이고 이런 것도 결국에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이한테 너무 감사해요. 사람마다 각자 다른 것이라고 의미했었거든요. 여러분에게 능력은 다 다르죠. 누군가는 특출나게 우리보다 빵을 잘 구울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우리보다 특출나게 노래를 잘할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우리보다 뛰어나게 수학을 잘할 수도 있어요. 능력이라는 분야는 어떻다? 다 다르다. 첫 번째 소재 나왔습니까? 능력은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소재.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 있더라.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커트에서는 능력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나오는데 일단 초은아, 능력은 지적인 뛰어남, 지능을 가리킬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술이나 재능도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에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어요. 어떤 능력인가요? 얘들아 여기 일단은 뭐 문제에 안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투부정사 be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걸려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지금 형용사 걸려 있죠. 그쵸? 그런데 여기에 지금 up on the latest trends가 나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요. 우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기에도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고, 그쵸? 1번, 2번 이렇게 생략이 된 거고 여기에도 지금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라서 3번 비동사까지 있었던 건데 우리가 be, up, on을 아무도 모를 거야. 그치? be, up, on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지금 봤으면 알면 좋죠, 이제? be, up, on은 무엇을 알다라는 뜻인데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잘 아는 거예요. 잘. 무엇인가 잘 알다. 그래서 뭔가 잘 다루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know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 비동사 of, on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주의를 기울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이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난 매력적인 능력이 있지. 나는 entertaining, 재미있는 능력이 있고 나는 무엇인가 잘 아는 능력이 있나? The latest, 가장 늦은 아니야. 그치?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잘 알고 있는 자신들의 능력에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능력은 무엇이에요? 매력적인 것도 능력이에요. 그렇죠? 재미있는 것도 능력이고 최신의 유행을 아는 것도 능력입니다. 맞죠? 두 번째, 또는 1번 투부정사, 2번 투부정사 문제 조심하세요.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에 주의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가장 새로운 가젯, 뭐 도구, 뭐 장치라는 뜻인데요. 아마 여기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 휴대장치 뭐 그런 거를 가리키겠죠. 나는 가장 새로운 기계들을 가지고 있어. 저기 휴대장비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아이패드, 갤럭시 탭, 스마트워치 그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나는 가장 좋은 아이패드도 있는데 난 이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됐어요? 그 다음 얘가 무슨 뜻이야? 잘 봐. 이 지문의 포인트 문법은 how에버입니다. 여쭤볼까요? how에버 하면은 머릿속에 먼저 무슨 뜻이 팡 하고 떠오르죠? 건규나 how에버?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how에버는 콤마가 찍혀야 되겠죠. 그쵸? 근데 콤마가 안 찍혔어요. 그러면 그러나가 아닌가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however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는 경우, 물론 이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건 맞아요. 그쵸? 주어 동사 나오는 건 맞지만 이때 뜻은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의 계열, 복합 관계 부사였었죠. 무슨 뜻?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맞아. 그래서 이거 우리 연습했었잖아. no matter how로 바꾼다. 그치? 자, 그런데 그때 저하고 3.1절 긴급 수업하게 될 때요. however 뒤에 형용사 부사가 나오는 거 말고도 however 뒤에 ability, 능력이네. however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근데 많이 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모르는 거니까요. 대신에 이건 알고 있는 거죠. however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붙으면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however 뒤에 명사가 붙게 되면 어떤 뜻이냐? 안 어려워요. 일단 지원아, how가 무슨 뜻이죠? 그걸 살리면 돼요. 어떻게? 별거 아니죠? 어떻게? 뭐뭐 하든지. 네, 요 느낌입니다. 정말 별거 없죠? 네, 그러면 외울 필요도 지금 없어요. 정말 별거 없죠? however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말이 달라지죠, 그때는. 근데 그 형용사나 부사는 명사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해? 잘 봐. 이게 포인트야, 이 지문에서는. 어떻게 능력이, 됐니, 아름아? 어떻게 능력이 may be pp. 정의 되든지 간에. 됐어요? 능력이라는 것은 정의가 되게 많이 될 수 있었죠. 첫 번째, 지능.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뭐 재능. 그쵸? 세 번째는 기타 등등. 그럼 봐봐봐, 지원아. 능력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되든지 간에, 다양하게 정의되든지 간에 문제는 생겨납니다. 자동사 맞지? 수동태 안 되지? 바꿔 쓸 수 있는 친구 2개 있지? take place, happen.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when, 뭐 할 때? 그것이 솔 외우지 마세요. 솔 쉬워요. 연애하시는 분. 아씨, 건기를 손 들은 줄 알았네. 솔로 뭐야? 혼자의. 솔 외울 거야? 귀찮은데. only예요, only. 됐죠? 능력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되든지 간에 문제는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언제요? When it is the sole determinant. 유일한, 됐어요? 혼자의 기준점이 될 때. 사실 원래 determinant는 뭐 결정 요소이긴 한데요. 여러분 말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제문의 기준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단 하나의 기준점이 될 때, 그래서 only 유일한 기준점이 될 때, 무엇에? of one's self-worth. self-worth는 뭐야? 이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임명여고 자존감이지. 자존감의 유일한 결정 요소가 될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난대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저는요. 나에게 있어서 능력은 뭐냐면은 영어예요. 그쵸? 그런데 저희가 학원에서 회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 원장님께서 계시고 유 선생님이랑 선희쌤이 계세요. 그러면 이들의 능력은 뭐야? 수학이지. 그러면은 정 원장님이랑 유쌤이랑 박쌤 막 수학 얘기하면은 저는 그냥 찐따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왜요? 이 자리에서 유일한 결정적인 요소는 뭐야?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가. 일단 이게 결정 요소 아닐까? 근데 나는 야 아름아 내가 딱 봐도 수학 잘하니? 저는 수학을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저는 수학을 안 합니다. 못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나의 자존감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되겠냐고. 일례로 지난주 월요일일 거야 아름아 정루야. 지난주 월요일에 그 유 선생님께서 이쪽 강의실에서 이렇게 공이 이렇게 5개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개냐 뭐 이런 거를 수업을 하시는데 나비는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진서랑. 근데 저는 한 10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도요. 그럼 봐봐봐.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해보자고. 내가 예린이 옆에 앉았어. 나비 옆에 앉았어. 그럼 내 자존감은 얼마나 타격이 되겠냐. 아니 17세 애들도 이해를 하는데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죠? 능력이 어떻게 정의되든지 간에 그게 영어인지 수학인지 어떻게 정의되든지 간에 문제가 언제 생겨?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자존감의 유일한 결정적인 요소가 될 때 그때 문제가 지금 생긴다라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의 능력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The performance, 어떤 수행이라는 건 그냥 일이야 그냥. 얘들아 수행, 일. 이 그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유일한 측정 요소가 됩니다. Of the person, 그 사람의 유일한 측정 요소가 돼요. 자, 유쌤이 저한테 계산을 시킨 겁니다. 아, 준쌤 거기 있지 마시고 일로 와서 요거 한번 경우의 수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겠어? 잘 봐봐. 공이 5개야. 공이 4개고 서로 마주하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간단해. 이걸 다 한번 해보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저와 관련해서 그 일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척도가 될 때, 나한테 그 일을 시키게 될 때, nothing else is taken into account. 그 어떤 것도 부정어 떴나요? 그 어떤 것도 taken into account 됩니다. 이거는 그 우리 저기 초은이하고 건균이하고 지원이가 알고 있습니다. take A into account. 여쭤봐야지. 잘 들어보세요. 이 세 분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초은아, take A into account. 나이스. 잘한 거야. A를 고려하다라는 뜻이었었죠. 그래서 account는 고려하다의 계열, consider의 명사, consideration으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이거 모르면 고1이 아니에요. 초은이 잘했습니다. 그 일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측정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영어를 잘하는 건 관련이 없다고요. 수학 시간에는 수학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잘하는 거 고려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저는 자존감이 타격받겠죠. 나 영어 잘하는 사람인데 수학만 들어가면 꼭 이렇게 되네. 저는 그래서 수학 시간이 싫었어요. 자존감에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때부터. An outstanding performance means an outstanding person. 여기 무섭다. outstanding 무슨 뜻이야 서영아 연승아? 뛰어난이야 뛰어난. 모르면 외워. 안 적어요. 이거 쉬운 단어라서. 외워요. 모르면 예리나 이서야. 뛰어난 능력은 무엇을 의미해요? 뛰어난 성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뛰어난 사람을 의미해요. 평균적인 성과는 또 무엇을 의미하고요? 평균적인 사람을 의미하고요. period. 마침표.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굳이 마침표를 찍으면 되지 period라고 그냥 콕 하고 찍었어요. 이게 좀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막 서로 싸워요. 막 싸우고 나서 내가 마지막 말을 할 때 내가 이 문장에 마침표를 찍는다라고 해서 at the sentence of the perio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우리 표현으로 엄근진이에요. 끝, 궁서체, 단호함 그런 걸 보여주는 약간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봐봐봐. 뛰어난 성과는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겠지. 평균적인 성과는 평균적인 사람을 의미할 거고. 끝. 이게 뭔 표현일까? 이거 저도 잘 몰라요. 아마 자존감에 있어서 타격을 받아서 끝 아닐까요? 저는 그냥 이런 느낌으로 받은 거거든요. 여쭤볼게요. 예린아, 너의 능력은 무엇이니? 암기요. 그 암기 과목 잘하시겠네요. 그러면은 수학 같은 경우 잘해요. 그러면은 예린이가 아무리 암기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근해 공식을 잘 외운다고 하더라도 수학 시간에 그걸 직접적으로 적용시키지 못하면 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아마 피리오드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초은이한테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없다고 하면 안 돼. 사람마다 다르니까. 능력은 다양하게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성이요? 읽는 거, 책 읽는 거. 책 읽는 걸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미술 시간에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뭐 초은이가 미술 수행 평가를 볼 때 그거를 잘 못 보면은 초은이는 자존감에 타격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유일한 기준점이 될 때가 문제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제가 여러분 다 좋아하지만은 저는 특히 현승이가 지금 이 지문이 딱 떠오르거든요. 현승이 수학 1등급이잖아요. 과학 1등급이에요. 근데 제 수업 시간에는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요. 왜? 현승이가 수학 과학자라는 건 난 관심 없어. 왜? 영어 수업에서 능력은 뭐만 필요해? 영어적인 능력만 필요하지. 그치 현승아? 됐어요? 아니 최 소장님 오셨던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34번까지 했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내용은 쉬웠었고 34번은 좀 그 시험범이신 분들은 다양한 관련으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무엇인지 혹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종료하고 이번 주 일요일 보강 수업 있는 거 공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